알바니아,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에서 멋진 여성들과 함께하는 삶. 알바니아는 동남 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매력적인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약 29,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이 나라는 낮은 평야와 고산지대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계곡 등 다양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알바니아는 인구의 약 2%만이 알바니아인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주로 산간 지역에 거주하며 긴밀하고 동질적인 공동체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 지역들은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며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한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알바니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생활비를 자랑하는 나라로 미국에서의 생활비의 약 25%만이 소요됩니다. 여기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독일보다 1000배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커피를 3잔 마시면 미래의 아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또한 많은 처녀들 그리고 활기찬 해변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알바니아에서의 삶,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멋진 여성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알바니아 거리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넘쳐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10대의 차 중 6대는 메르세데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수도 티란에서 운행 중인 차의 60%에서 70%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만에서 60만 대의 메르세데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만에서 42만 대의 메르세데스가 추정되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가 아닌 알바니아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메르세데스가 본국인 독일에서는 택시나 쓰레기차로도 사용되지만 알바니아에서 메르세데스는 성공을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바니아 경제가 여전히 발전 중인데 평균 연 소득이 약 5,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알바니아의 대부분의 메르세데스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중고차입니다. 1990년대에 오래된 메르세데스 E클래스 모델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에 팔리며 새로운 모델은 다른 시장에서는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메르세데스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럭셔리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는 험난하고 열악한 시골 도로에서도 잘 운행됩니다. 오늘날 알바니아에서 차를 소유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하지만 메르세데스는 그 상징성과 신뢰성 덕분에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차 브랜드입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여기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메르세데스 E클래스 모델이 여전히 티라나 거리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르세데스 차를 좋아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바니아 북부의 외진 산악 지역에서는 특별한 여성들이 평생 처녀로 남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갖지도 않으며 남성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헐렁한 옷을 입으며 심지어 이름도 바꿉니다. 이 여성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총을 들고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맡는 역할인 양치기나 트럭 운전 등을 수행합니다. 이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를 피하기 위해 남성처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서약한 처녀 또는 베르네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각 서약한 처녀는 평생 순수함과 존엄을 유지하겠다고 맹세하며 그들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대 역사에서 알바니아 북부의 여성들은 권리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고 땅을 샀거나 상속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의 법과 사회 원칙인 카누는 500년 이상 가족들 사이에서 내려졌으며 오늘날 일부 지역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카눈에 따르면 여성은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혼은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거나 어린 시절에 정해졌습니다. 여성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녀는 남편의 가정으로 이주하여 그를 돌보고 자녀를 기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약한 여성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가정에 남자 후계자가 없으면 가정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남자의 역할을 맡고 가정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족의 장로나 마을의 노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며 그날부터 남성처럼 대우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약한 처녀가 되었고,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등의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얻은 자유는 많은 이들에게 서약을 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 알바니아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은 낮은 생활비와 인프라 및 의료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2023년 기준으로 알바니아에는 2만 1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이주할 때 생활비는 중요한 요소인데,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생활비를 자랑합니다. 한 부부의 월 평균 비용은 $800에서 $1200 사이로, 이는 미국보다 60%에서 75% 저렴합니다. 티라나나 사란다와 같은 도시에서의 임대료는 월 $250에서 $500이며, 이는 완전 가구가 갖춰진 아파트 기준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인터넷 등의 추가 비용은 월 $50에서 $100 정도로 음식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지역 식당에서의 식사는 대체로 $5에서 $10 정도이며, 두 사람이 집에서 요리할 경우 월 $200에서 $300 정도 들지만, 채소, 고기, 과일 등은 지역 시장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과 1kg은 약 $1, 닭고기 1kg은 약 $5입니다. 교통비도 매우 저렴한데 버스표는 40센트이며 짧은 도심 택시 요금은 보통 $3에서 $5입니다. 영화관과 같은 오락 활동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화 티켓은 $4에서 $6, 헬스장 이용권은 월 $5에서 $30 사이입니다. 하이킹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보통 $1에서 $2 정도입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서의 이발이나 매니큐어 서비스도 저렴한데, 이발은 약 $5에서 $10, 전문 매니큐어는 $10에서 $15부터 시작합니다. 의료 비용도 매력적인데, 개인 의사 상담은 $20에서 $40 사이이며, 개인 건강보험은 패키지에 따라 월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이렇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알바니아는 은퇴나 이주를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알바니아는 가난한 유럽 국가가 아니라 생활이 저렴한 나라입니다.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알바니아는 미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존경합니다. 알바니아의 많은 거리와 명소들은 미국의 지도자들과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티라나의 한 거리는 조지 부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이는 그가 재임 중 알바니아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사실상 알바니아에서 유명 인사로 대접받습니다. 만약 미국인이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면 현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독일인이나 이탈리아인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당신이 미국인이라고 하면 매우 기뻐하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조지 부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는 오바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알바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정확히 짚어낼 수 없지만, 알바니아 사람들은 조지 부시에서 오바마까지의 미국 정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 주제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바니아 전역은 부시를 영웅처럼 맞이했으며, 그의 웃는 얼굴이 담긴 초상화는 지금도 티라나의 많은 작은 식당과 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어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접해본 적이 있나요? 이 독특한 언어에 대해 아래에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어는 알바니아의 공식 언어이며, 한 번이라도 이 언어를 읽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면 단어 하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알바니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의 고유한 분패에 속하며 다른 현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알바니아어는 고대 발칸 지역의 일리리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에서 발전했다고 믿어집니다. 알바니아어는 크게 두 가지 방언이 있으며 북부 알바니아에서 사용되는 게그 방언과 남부에서 사용되고 공식 방언으로 사용되는 토스크 방언입니다. 알바니아어는 다른 언어들과의 명확한 관계가 없고 복잡한 문법 구조로 인해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여겨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50만 명이 알바니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알바니아 디아스포라와 이탈리아, 미국, 독일 등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 덕분입니다. 알바니아의 전 공산당 지도자 엔베르 호자, 엔베르 헉사는 극도로 편집증적이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자가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냉전 기간 동안 수십만 개의 벙커를 건설하도록 했으며 그 숫자는 17만 3천 개에서 75만 개 사이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벙커는 파괴되었지만 약 16만 개의 벙커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 중에는 사란다 우체국 근처에 있는 기념 벙커도 있습니다. 물론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벙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벙커들은 호스텔, 주택, 박물관 등으로 재활용되었거나 그냥 버려져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들은 엔베르 호자가 1944년부터 1985년까지 알바니아를 지배하면서 명령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호자는 그의 통치 동안 극단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따랐고 이로 인해 알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벙커들은 국가의 국경뿐만 아니라 알바니아의 도시와 마을 전역에 건설되었으며 하나의 벙커가 약 4명당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이 벙커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마치 콘크리트 버섯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벙커들은 예술 갤러리, 호스텔, 심지어 문신 가게와 같은 새로운 용도로 현대화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국가가 침략을 받거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런 대피소들이 유용할 것 같지 않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알바니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샤이파리라고 부르며 이는 독수리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독수리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국가적, 민족적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알바니아에서 독수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각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알바니아의 국기에는 붉은 배경에 검은색 양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15세기 영웅인 스칸데르베그, 공이 144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반란을 이끌었을 때 사용했던 국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사한 국기를 사용했으며 두 개의 독수리 머리와 붉은 배경이 특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국기는 알바니아의 여러 귀족 가문들과 연관되었고 결국 알바니아 사람들의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의 국가 상징으로서 독수리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알바니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이 당신과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아니오가 종종 예를 의미하고 예는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이 독특한 고개 끄덕임은 방문객들을 수십 년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종종 고개를 끄덕이고 예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고개를 흔듭니다. 이런 점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더 복잡합니다.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면 실제로 예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의 속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평균 속도로 고개를 흔들면 그것은 아니오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천천히 흔들면 아마도 어쩌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짓, 언어와 말로 하는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런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재미있는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알바니아 문화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소통을 사용하는 또 다른 나라로는 인도를 알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현지 방식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곳을 방문하면 지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더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자주 듣게 되는 고유의 용어들이 있으며 이는 알바니아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에는 환대, 명예, 가족에 대한 충성, 예의 바른 태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알바니아 문화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알바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환대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문자의 89%가 현지 사람들의 친절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두껍고 어두운 머리카락, 깊은 눈,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우아함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종종 관광객들에게 길거리 음식을 추천하고 길을 가는 도중에도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사람들은 고루 친절합니다. 1990년대 이후 알바니아 마피아 갱단은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주요 활동 분야는 재산 절도, 마약 밀매, 불법 이민 조직화였습니다. 2000년까지 프랑스는 알바니아 마피아가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바니아 마피아 네트워크는 이탈리아와 터키의 마피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바니아 마피아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2000년까지 오스트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70% 이상의 헤로인 시장을 지배했으며 유럽 전역에서 성매매를 위해 수천 명의 여성을 밀매하고 대규모 절도 사건을 조직했습니다. 알바니아 마피아는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범죄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내 다른 범죄 조직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작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 거래에 연루되어 유럽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국경을 넘기 위해 밀입국을 조직합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 나라의 삶에 몰입하고 싶다면 수도인 테레나를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서 조용한 아침은 기대하지 마세요. 카페는 새벽부터 이미 북적이고 있습니다. 카페는 거의 모든 거리 모퉁이에 있으며 현지인들은 테라스에 앉아 에스프레소나 강한 터키 커피를 마십니다. 이곳에서는 커피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을 읽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단순히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입니다. 570개 이상의 카페가 도시에 있으며 테레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카페 대 사람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약 1달러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커피는 알바니아에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중요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많은 알바니아 사람들은 하루를 맛있는 터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며 종종 컵 바닥에 진흙처럼 남은 커피 찌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은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루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매우 인기가 있어 현지인들은 농담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당신이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하고 3잔을 마시면 이미 약혼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피자라이 시장을 낮 동안 걸어 다니면 자두, 포도, 사과, 망고, 오렌지, 신선한 석류와 같은 과일들로 가득 찬 활기찬 가판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장미, 국화, 다채로운 튤립들이 길거리에 넘쳐 흐르며 상인들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활기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집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가판대를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면 상인들과 흥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흥정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미 매우 저렴하므로 너무 많은 흥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송이의 큰 장미 꽃다발을 7달러에 사고 싶다면 대량 구매 시 6달러로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문화적 측면이므로 분위기를 즐기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거리 음식을 놓치지 마세요. 고기, 속을 채운 페스트리, 치즈,
또는 채소를 팔고 있는 가판대들은 항상 유혹적인 향기로 손님들을 끌어들입니다. 카프라는 향신료가 들어간 미트볼은 빵과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제공되어 간단하지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현지 상인들은 보통 샘플을 제공하며 가격은 $2에서 $4 사이로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강한 커피 한 잔이나 신선한 석류 주스도 시장 탐방을 마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북쪽 거리에서는 종종 기타, 바이올린 또는 심지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작은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모자나 음악 상자를 앞에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공화국 광장 근처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중년 남성은 매일 저녁 그의 멜로디로 공기를 채우며 때로는 클래식한 연주를, 때로는 현대적인 연주를 선보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각 사람이 잠시 멈춰서 동전을 상자에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알바니아의 매력은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숨겨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알바니아를 여행하면서 자연, 문화, 역사로 가득 찬 놀라운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도시인 비라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언덕 위에 쌓인 하얀 집들과 중세시대의 돌길로 유명하며 많은 고대 교회들이 있어 알바니아의 역사적인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면 이오니아 해의 보석인 카멜비치가 나옵니다. 이곳은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 푸른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 해변에서는 배를 타고 섬을 탐험하거나 해변의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멜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트비치는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번잡한 관광지에서 떨어져 있어 자연을 즐기며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란다 근처에 있는 블루아이 시리아쿨타는 관광객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물로 유명하며 평화로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은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거나 편안하게 앉아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엄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바니아 알프스의 티트 국립공원이 필수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곳은 숲속 하이킹 코스, 멋진 폭포, 맑은 계곡으로 유명하며 하이킹, 캠핑, 자연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알바니아의 문화와 역사를 탐험하고 싶다면 스코드라를 추천합니다. 이 고대 도시는 스코드라 호수 근처에 위치하며 로자파 성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성의 기원에 관한 전설을 듣고 호수와 주변 산들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코드라는 박물관, 교회, 미술관이 많은 문화 중심지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알바니아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아르메니아 예레반의 블루 모스크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레반에서 유일한 이슬람 건축물로 이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모스크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들이 섞인 섬세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알바니아는 식물의 천국으로 유럽 전체 식물종의 약 30%인 3,250종 이상의 식물종이 자생합니다. 또한 알바니아에는 91종의 멸종 위기 동물이 있으며 그 중에는 갈색 곰과 발칸 스란윕스가 포함됩니다. 특히 발칸 스란윕스는 발칸반도 일부 지역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여전히 알바니아의 깊은 숲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식물종의 풍부함은 특히 숲에서 두드러지며 알바니아 전체 면적의 약 36%가 숲으로 덮여 있고 이 숲에는 발칸 스란윕스의 서식지와 같은 다양한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의 숲은 또한 황금 독수리와 검은 딱따구리와 같은 많은 조류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해안의 물은 돌고래, 거북이, 상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또한 지중해 수달과 같은 멸종 위기 해양 동물들도 알바니아 해안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자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자연 보호구역을 자랑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국가 면적의 약 18%를 차지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 기능합니다. 알바니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보호구역 중 하나는 발보나 계곡 국립공원입니다. 북부에 위치한 이 공원은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발보나 계곡 국립공원은 발칸스라소니, 갈색곰, 늑대 등 몇 가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보호구역은 카라부룬 사잔 해양 국립공원입니다.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이 공원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해양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돌고래, 바다거북, 다양한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지중해, 수도 사물범의 중요한 번식지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구역들은 알바니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멸종위기 종들의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구역은 유럽의 생물 다양성 핫스팟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대륙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호구역은 밀렵,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보호법 강화 및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관행 촉진과 같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활기찬 나라입니다. 그중 가장 크고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는 매년 3월 엘바산에서 열리는 디타 이비라의 여름의 날 축제입니다. 이 도시는 퍼레이드, 전통 음악, 멋진 공연으로 활기를 띠며 참석자는 발라쿰이라는 버터와 설탕으로 만든 독특한 단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민속 예술을 좋아한다면 매 2년마다 5월에 열리는 자스타 축제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구아라카레는 독특한 석조 건축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민속 예술의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들이 모여 전통 음악, 춤, 다양한 민속 예술을 선보입니다. 자스타성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가 됩니다. 가을에는 와인 축제가 열리며 와인 애호가들과 지역 음식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행사입니다. 베라트에서는 고산지대와 하얀 집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현지 와이너리에서 만든 고급 와인을 시음하고 와인 제조 과정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독립기념일 축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며 이 행사는 알바니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수도 티라나는 퍼레이드, 불꽃놀이, 전시회, 대규모 음악 공연으로 활기를 띠며 광장부터 작은 거리까지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알바니아의 밝은 빨간색 깃발은 모든 곳에서 걸려 있어 강한 애국심을 상징합니다. 알바니아의 문화에는 허수아비에 대한 독특한 미신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현지에서 쿠카레크라고 불립니다. 이는 알바니아 사람들의 신념과 관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허수아비는 알바니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건설 현장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허수아비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단순한 인형에서 복잡한 조각상, 심지어 악마적인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허수아비가 다른 지역에서처럼 새를 쫓기 위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이고 문화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동안 허수아비를 놓으면 이웃의 질투를 막고 불운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이 허수아비는 행운의 부적으로 여겨지며 가정과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알바니아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공유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매혹적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기고 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